안녕하세요. 가장의 비애와 직장인의 생존 본능을 처절하게 그려낸 이번 6회. 김낙수 부장이 자존심의 파탄과 배우자의 성장이라는 극심한 혼란 속에서 결국 본사 복귀라는 달콤한 미끼를 잡기 위해 흑화를 결심하는 비극적인 선택의 회차였다고 생각합니다. 5회에서 싹 텄던 인간적인 희망이 냉정한 현실과 정리해고라는 잔혹한 숙제 앞에서 어떻게 변질되는지 그 심리적 과정이 이어질 것 같네요. 이번 회는 김낙수가 아산공장에서 본사로 복귀한 유일한 전설적인 선배를 만나러 가는 것으로 시작되죠. 알고 보니 그 선배는 낙수가 입사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만남은 낙수에게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초라함을 동시에 상기시키는 장치였을 것 같네요. 선배가 낙수에게 건넨 복귀 팁은 본사에서 내린 숙제를 아주 화끈하게 해버리라는 냉혹한 조언이었습니다. 이는 곧 정리해고라는 칼을 휘둘러라는 조직의 비정한 생존 논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한편 인사팀장은 백상무에게 낙수를 다시 본사로 데리고 올 거라면 그래도 된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건넵니다. 인사팀장은 이미 아산공장에서 벌어질 구조조정 전쟁에 김낙수라는 유배자를 이용할 셈이었고 그의 절박함을 무기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겉모술수가 담긴 대화를 도진우가 몰래 엿듣고 있었죠. 이는 앞으로 도진우가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여 김낙수나 백상무를 공격할지 혹은 자신의 입지를 다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예고하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낙수와 달리 아내 박하진은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당당하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고 내기에 걸었던 차를 가져가려 하죠. 이 과정에서 그녀는 낙수 처제의 하영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고 결국 하영이에게 미안하다는 사과까지 받아냅니다. 남편의 울타리 안에서만 살았던 과거의 대기업 부장 사모님이 아닌 스스로의 능력으로 성취를 이뤄내고 자존감을 회복한 주체적인 여성으로 거듭난 하진의 모습은 낙수에게는 기쁨보다 더 큰 자존심의 스크래치로 다가왔을 것 같네요. 같은 시각 아들 김수겸은 이정환 일당이 투자금을 날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업을 접어버리는 것을 보며 금수저들의 무책임함을 목격합니다. 다들 미련 없이 미국으로 돌아가 복학을 하려 했지만 금수저가 아닌 한나는 이용당했다는 배신감에 우열했죠. 수겸과 한나는 남아 사무실의 가구와 물건들을 알뜰살뜰하게 팔아 돈을 건져냅니다. 수겸과 한나가 새로 투자자를 구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보려 하는 것은 아버지가 무너진 자리에서 젊은 세대가 금수저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자립을 모색하며 드라마의 메시지를 다층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진은 공인중개사 합격 사실을 알리기 위해 낙수의 아산 숙소를 찾습니다. 그녀는 낙수의 허름한 숙소와 처량해 보이는 낙수를 보고 짠한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낙수는 자신이 아산공장에 온 진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지만 하진은 대충 감을 잡고 있었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두 사람 사이에는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았죠. 하진은 낙수에게 최대한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텨보라고 부탁하며 자신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말을 건넵니다. 이 말은 하진에게는 진심 어린 응원이자 사랑의 표현이었겠지만 낙수에게는 잘 나가는 아내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무능한 남편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과 같았을 것 같네요. 공인중개사 합격이라는 하진의 성취는 초라해진 낙수의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입혔을 것입니다. 그날 밤 낙수는 이 불안감과 자존심의 상처가 투영된 악몽을 꾸게 되는데 그것은 잘 나가는 아내가 불륜까지 저지르고 자신은 집안일을 하다 폐병에 걸리는 비참한 미래였습니다. 이 악몽은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자신의 자존심이 얼마나 산산조각났는지 그리고 그가 겪는 성 역할의 역전과 경제적 무력감에 대한 공포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악몽에 깬 낙수는 오밤중에 동네를 돌며 절규를 하는데 이는 초라해진 자신을 보며 좌절하는 그의 처절한 내면 상태를 드러내는 장면이었죠. 바로 그때 낙수에게 백상무의 연락이 옵니다.
낙수는 그대로 굳어진 채 백상무가 하는 말을 진지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의욕에 가득 찬 낙수는 평소와 다르게 모든 일에 의욕이 불태우며 자신의 셀카를 찍기 시작합니다. 이는 나는 이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자기 암시이자 과거의 허세를 다시 끌어올리려는 그의 처절한 노력의 표현이었을 것 같네요. 오후에 본사에 갈 일이 있다며 일찍 퇴근한 채 백상무를 만나러 간 낙수는 아산공장에서 자신의 생색을 내기 위해 보여주기식 보고서를 만들어 보여줍니다. 하지만 백상무는 그걸 간파하고 낙수에게 쓴소리를 했고 이에 서운해진 낙수는 백상무에게 속에 있는 울분을 토해내며 대판 싸움을 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이 싸움은 낙수가 백상무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마지막 확인 사살과 같았을 것 같네요. 하지만 다음날 눈을 뜬 낙수는 오히려 속이 후련해집니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마음 때문이었는지 머리가 맑아진 낙수는 모든 희망을 포기한 채 한가로이 주말을 즐깁니다. 이때 그의 앞에 갑작스럽게 인사팀장이 나타납니다. 인사팀장은 자신이 하려던 이야기를 백상무가 하려 했는데 왜 말을 끝까지 안 들었냐 하며 너스레를 떨면서 진짜 속셈을 설명합니다. 인사팀장은 아산공장 구조조정을 위해 낙수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안전관리 수칙 위반이 누적되면 퇴직을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해 20명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번 일만 잘 되면 본사로 복귀하는 데 힘을 써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을 건넸죠. 이 유혹 앞에서 낙수의 발걸음은 무겁고 착잡했지만 그는 결국 본사 복귀라는 목표를 위해 흑화를 결심합니다. 다음날 출근하는 낙수는 아침 체조 시간부터 눈에 힘을 주고 안전체조를 똑바로 하라며 괴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그가 이제 유배자가 아닌 정리해고의 칼을 쥐었음을 선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음 해 예고는 낙수가 안전수칙 위반을 꼬투리 잡아 대대적인 칼질을 시작하며 공장 직원들이 그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이주영 반장은 그런 낙수에게 불같이 맞설 것 같네요. 한편 낙수는 자신처럼 될 직원들을 보며 거울 치료를 하듯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과연 낙수는 본사로 돌아가기 위해 인사팀장의 숙제를 수행할지 아니면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모두가 사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본사와 척을 질지 그의 도덕적 선택이 앞으로의 서사를 결정할 것 같네요. 김낙수 부장은 본사 복귀라는 달콤한 유혹과 아내에게 뒤처졌다는 자존심의 파탄 사이에서 결국 아산공장 직원들을 잘라내는 흑화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6회 말미 그는 아침 체조 시간부터 눈에 힘을 주고 안전수칙을 빌미로 칼질을 시작할 것을 예고했죠. 이 비정한 임무는 인사팀장의 말대로 안전수칙 위반 누적을 명분 삼아 20명을 정리하는 것, 즉 숙제를 화끈하게 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낙수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자 현장 직원들의 저항을 이끌 인물은 당연히 현장의 실세인 이주영 반장일 것 같습니다. 예고대로 이 반장은 낙수에게 불같이 맞서며 공장 직원들을 보호하려 할 것이고 낙수는 본사 복귀라는 성공 공식을 재확인하기 위해 이 반장과 피할 수 없는 정면 대결을 펼치게 될 것 같네요. 낙수의 목표는 이주영 반장과 그에 따르는 직원들을 안전수칙 위반 누적이라는 명목으로 정리해고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채널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순간 터질 수 있는 이주영 반전입니다. 이주영 반장이 사실은 회사 회장의 숨겨진 딸이었다면 김낙수의 흑화된 생존 전략은 곧바로 최악의 파국을 맞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주영은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좌천되어 온 낙수를 유배자라며 거리낌 없이 타박하며 백구똥 치우는 일을 지시하는 등 완벽한 현장 노동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 모든 행동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회사의 비효율과 부조리를 직접 파악하려는 회장의 지시 혹은 그녀 자신의 의지에서 비롯된 신분 위장 잠입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녀는 낙수뿐만 아니라 낙수보다 먼저 저천당해온 수많은 유배자들을 관찰하며 조직의 비정함과 무능함을 테스트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낙수가 흑화하여 안전수칙을 빌미로 무자비한 칼질을 시작하고 특히 이주영 반장과 정면으로 부딪혀 그녀에게 해고의 위협을 가하는 순간 이 반전이 터지는 것이 가장 극적일 것 같습니다. 낙수가 이 반장의 징계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이나 혹은 이 반장이 정리해고 통보를 받는 자리에서 숨겨왔던 신분을 공개하며
낙수를 비롯한 백상무와 인사팀장을 향해 단호한 심판을 내리는 전개가 펼쳐진다면 시청자들은 엄청난 충격과 카타르시스를 느낄 것 같네요. 이주영 반전이 현실화된다면 김낙수가 그토록 집착했던 성공 공식은 완전히 틀렸음이 증명됩니다. 그는 숙제를 화끈하게 하라는 냉혹한 논리에 따라 가장 약한 고리를 잘라내려 했지만 사실 그 약한 고리가 회사 전체를 쥐고 있는 핵심 권력이었다는 아이러니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낙수는 자신이 자존심을 회복하려다 오히려 회장 딸에게 꼴값을 떨었다는 사실에 끔찍한 절망을 느낄 것 같네요. 더 나아가 이 반전은 백상무와 인사팀장의 권모술수까지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장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아산공장을 정리해고 전장으로 삼아 자신들의 실속을 챙기려 했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며 정리해고를 피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 현장 직원들과 연대하려 했던 낙수의 양심의 가책만이 유일하게 빛을 발하게 될 것 같네요. 7회 예고에서 낙수가 자신처럼 될 직원들을 보며 거울 치료를 하듯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는 내용과 이 반전은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결국 김낙수는 가장 비정한 길을 선택하려던 순간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인물의 희생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과 현장과의 연대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강렬한 서사적 경험을 하게 될 것 같네요. 이주영 반장의 정체는 김낙수의 흑화된 재기 계획을 완전히 뒤엎는 반전이자 그를 진정한 인간적인 과장으로 거듭나게 하는 결정적인 시련이 될 것으로 예측해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주영 반전이 터진다면 드라마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저희는 다음 주 7회 본방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